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사님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일 강진군 의회 6명의 의원은 저에 대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고 또 오늘 철회하였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강진군 의회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강진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의장 불신 결의안이 발의되자 강진 국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분들, 또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전국 지방의원 협의회에서 불신 결의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주민과 당원분들께서 또 결의안 철회 촉구 서명 운동에도 참여해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당원분들의 따끔한 회초리 덕분에 부당한 의장 불신 결의안이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강진군 의회를 국민의 주인으로 섬기는 의회,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로 만들어가려는 저의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선출되어 전국의 어느 의장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미숙하고 버릇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늘 말과 행동에 엄격했으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는 지방의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력자가 아닌 건전한 비판자이자 감시자라는 신념으로 의장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에게 의원과 의장의 역할을 부여해주신 분은 오직 강진 국민 여러분이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야 할 상대는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강진군 행정에 의회가 협력해야 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도청, 도의회 등 수시로 방문해 건의하였으며 또 지역 내외의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청년이자 여성의원으로서의 각종 토론, 토론회, 야구 해설 등등 정말 활발히 참여하면서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했고 우리 강진군을 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쉼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동료 의원님들의 명분 없는 불신임,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저는 불신 결의안 사유를 받아보고 참담하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신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의안이자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의회 홍보물품을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했다는 제보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소상히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발의 의원들이 허위사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의장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불신임 결의안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허위 모략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불신임 결의안의 첫 번째 사유가 2022년도 12월 13일 강진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난입해 의사권을 방해하고 일방적 의결을 종용했다입니다. 저는 예결위 회의에 난입한 적도 난입할 이유도 없으며 의결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또 회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억지 주장입니다. 발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불통, 불신, 불협, 반목,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 파행, 불신과 불통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이미 강진 국민들과 또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신임 사유로 회의에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한 발언에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 예산을 0.49%, 의회 사무과 예산을 51% 반토막 칼질을 자행하였습니다.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 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소송 비용, 직원들 출장비, 관용차 유류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잘못된 예산 심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직언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의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자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명분 없는 끌어내리기와 천연 혈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서 구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오직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와 함께 민주당의 권위적인 문화에 맞서 용기를 내어 싸우던 청년 당원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청년 당원이 독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경에 처해 있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불신임 결의안 철회를 계기로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탄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당 문화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당원분들께 진 빚, 감사한 마음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반목과 와해된 모습에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종 실명을 통해 게재된 규탄 성명서와 또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런 우러 섞인 목소리를 듣고 동료 의원님들도 조금이나마 느끼는 바가 있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강진군 의회와 강진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는 양 날개로만 날 수 있고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회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탄 성명서. 강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군의회 유경숙, 정중석, 윤영남, 서순선, 김창주 의원의 민주주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5명의 의원과 김승남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고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5명의 의원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야 하는 정치의 역할을 망각한 채 무소속과 야합하여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동을 이어가며 강진 군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작년 군민과의 대화,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전남시 군의회 의장단 강진회의 등의 고의로 불참하였으며 최근 읍 면장 취임식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장 축사 순서를 일시 퇴장하는 등 주민의 대표인 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 주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2달에 한 번씩 개최됐던 농업, 건설업, 육아, 소상공인 등 각 분야 청년들과의 토론회에 6분은 대부분 불참했고 특히 4H 연합회 야영비, 청년농업단체 지원금 등의 예산을 삭감하며 소멸 위기에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월 5일에는 의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 없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고 또 구차한 변명으로 철회하면서 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의 횡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유치한 행동들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뒷골목 패거리 정치로 전락시켰으며 총선을 앞두고 소위 줄 세우기, 정치적 보복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명의 의원들은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윤리규범 제8조 규정을 위반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으로서 5명의 의원들의 당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청년 정치 탄압을 저지해야 함에도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될 때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에 먹칠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가? 국민들이 허위제보와 유언비어에 속아 진정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애 권력을 위한 야배장으로 변모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은 이 같은 처사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억압과 탄압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은 위 의원 5명과 김승남 국회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이들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신고해 징계를 요청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4년 1월 16일 강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일동.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인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공정화는 방금 말씀해주신 분들께 부분인데요. 이 지금 윤리감찰단 신고에 이성식 의원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 여기는 무소속 5분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네, 네. IMB 통신 김혜정 기자가 지난달에 제가 전 본예산 우리 의회 통과 예산 사건한 것부터 2건을 제가 여기 간진의회로 와서 이렇게 취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취재가 그 사업가 직원 한 30년 가까이 그 근무하셨던 분에 대한 그 인사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주 내용이 의장님하고 교수님하고 협식을 해서 그 부당하게 이렇게 특혜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승진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모 언론사에서 그 외부 의원의 허위 제보를 해서 그거에 기반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피해자분께서 의회 사무과 직원분께서 소송을 하셔가지고 그 언중위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중위에서도 그게 잘못된 보도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정 보도를 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언중위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걸 합의를 본 상태고, 지금 형사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허위 사실을 제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부 의원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도 그게 허위 제보로 밝혀졌고 또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그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게 자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이제 구성돼서 진행돼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요. 네, 그러한 절차들에도 저희 의원님들, 다수의 의원님들의 표결로 인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도 경찰 조사 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언론,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언론에 대한 그런 소송 비용이 이번 예산에 또 들어가 있었는데 또 삭감이 되어서 따로 대응은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청년 정치인분들 또 청년 또 강진의 미래 주역이잖아요. 청년분들이. 그래서 앞에 계시지만 강진군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다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그 청년에 대한 정책 강화하고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막 지원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특히 이렇게 지역 소년의 어떤 위기 같은 거를 그걸로 인해서 극복을 하고 이렇게 지역 발전이라든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열을 올려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들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뒤를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정말로 미래가 촉망되고 정말 앞날이 죄송합니다. 미래가 유망한 이런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팩트 소명기자입니다. 우리 8대 강진군 의회하고 지금 9대 정박기 우리 강진 의회가 그 분열, 그 지역민 갈등 이것을 무지 좀 저장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가 터지기까지는 전반기 8대 의회부터 지금 6년 가까이 시간이 이 의원들의 사이에 제밥에는 군적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의회 활동, 의정 활동에는 관심 없고 자기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고 우리 또 국민들께서 양분화가 또 됐어요. 의원들 때문에 이 의원들 8명이 계시는데 뭐 4명의 성격,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같이 6명이 불신인 결의안을 했던 것 같이 이렇게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영상도 봤지만 차례는 6분이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유성식 의원께서
다시 표결로 하자 해서 고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 하고요. 지금 우리 지금 본의회에 예산 삭감이 지금 의회 예산 삭감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까처럼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회 예산을 그것도 반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윤병숙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윤병숙 부의장님 신축물 설치해서 제가 기사 쓴 게 한 번 있을 겁니다. 그게 의회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집행부 예산에서 지급을 해주셨나요? 그것부터 바로 말씀드릴까요? 일단 그것부터. 부의장님 문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 예산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집행부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고받았습니다. 그거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있는데 왜 굳이 집행부에서 그 2천만원대 그걸 실제하고 그것도 생각하고 한 의혹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이해한다라 의장님께서는 저한테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제가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국민을 대의기관에 예산 합도를 삭감을 했냐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는 합의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뭐 의장이 있고 뭐 다양한 그 역할들이 있지만 의원 각 개인이 기관이고 뭐 다수의 의회에서 이렇게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오늘 그 본회의장에서 진행 사항에서도 그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이렇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봉우 의장께서 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받으셨죠? 홍보물 네, 사용. 그거 지금 무혐의로 나왔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 의회 의원께서 고발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타인이 하셨나요? 일단 고발 주체가 있었으면 제가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으면 이제 무고나 뭐 다양한 그런 대응 방법이 있었겠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확인했던 내용으로는 첩보 제보다. 네.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던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추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첩보 제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일단 고발의 주체가 없고 첩보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해서 뭐 그거는 오픈되지는 않는다고 비공개라고 전달받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상가 팀장님 어느 고발하셨는지 모르고 지금 고발 중이잖아요. 고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네. 그게 왜 그렇게 연대가 됐나요? 그분이 왜 고발을 하게 됐고 어느 의원을 고발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언론인 대응 관련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뭐 내용 자체가 그 물론 이제 저 개인에게도 명예훼손이고 군수님 또한 명예훼손 아니겠어요? 뭐 군수와 의장이 뭐 소위 뭐 협의해서 뭐 지금 뭐 순위가 되지 않는 분을 뭐 금평을 조장해서 승진을 시켰다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아주 큰 내용이죠. 마치 이제 순위도 50몇 순위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저희 사무과에 뭐 직원분들이 다 합쳐도 20명이 되지 않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명백한 그런 허위 사실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지금 그 진행 수사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인사 문제로 지금 고발이 된 겁니까? 이제 그 허위 제보에 의한 그런 명예훼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진행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이 바라볼 때는 또 갑질론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들이 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갑질을 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들은 많이 지켜줘주고 자기 눈밖에 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갑질적으로 많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의사가 직원들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이 부분은 물론 어느 한 의원, 2명 의원, 3명 의원이 노력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과 오늘 말씀해주신 말씀 전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는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한 분 더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어쨌든 오늘 부신 결의안 자체는 철회가 됐지만 갈등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실 것인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신지 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 의장이라는 이유로 또 어떻게 보면 대표라는 이유로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편하게 할 말도 못 해왔으며 많이 인내하고 많이 존중해 왔죠. 의원님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물론 이제 앞으로도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께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이렇게 말씀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5명 의원들과 그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금 윤리구원 위반 사실로 신고를 지금 한 건지 아직 안 했으면은 좀 어떤 할 계획은 궁금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실 제가 할수 있으시게? 네. 아직 신고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 다른 또 당원들하고 협의를 좀 더 거치고 또 의장님 의견도 좀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규범 위반의 적용이 더 되는지도 확실히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위반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도 자문을 구해서 위반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좀 보류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더 드립니다. 김승남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강진 청년은 그래서 유리원에 제소하는 건가? 제가 더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1월 5일 날 그 결의안이 제출이 되었을 때 만일에 김승남 의원께서 알고 계셨다면 미리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게 기사화가 되었을 때 각종 언론, 그다음에 여론에서 그 타겟이 김승남 의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감이 이거 총선 노선을 본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총선 노선에 따라 노선이 다른 김보민 의장을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의원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다음 다른 기사에서는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이나 지도력 부족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말에 김보민 의장한테 사과문을 쓰라고 종용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문을 써서 제출을 하면 본인이 이걸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미리 했었어야죠. 그건 올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게 있으면 미리 하실 수 있으면 미리 하셨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런 사과 종용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께서 지역의 풀뿌리 의회 정치를 갖다 사과문을 써라. 어떤 부분을 사과문을 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한 시정과 사과문을 쓰라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봉민 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될 이유나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 자청을 해놓고 많이 지금 억울하다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근데 굳이 사과문까지 써서 우리 불시민 결의안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셨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상정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회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과할 사유가 없어서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김승남 후보께서 다시 이런 불시민 결의안인데 다시 전화나 실질적으로 만나는 대화 나눴던 거예요. 그 후에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던 시점이라 제가 그 시간에는 이제 도의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의 소집령에 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사과문을 쓰라고 한 건가요? 이제 의원님들과 이제 중재 역할을 하시려고 사과문을 이렇게 보내면은 중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불신임 발의안을 결의했던 분들한테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런 걸 제가 알 수 없으니 일단 저에게는 연락이 그렇게 오셨고 지금 기자회견을 제가 참석하느라고 소집령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내용을 이제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신 추가 사항 없으시면은 그냥 마무리해도 될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전화 연결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뵈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기 위해 김범희 한번 봐주시오. 자, 같이 김범희! 네. 방금 연습이었습니다. 자, 김범희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김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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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